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오늘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 영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역법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포를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고요. 전가사변이라고 온 식구를 변경지역으로 옮기는 처벌이 있는데 그 처벌도 없앴습니다. 다른 처벌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민 정책을 많이 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탕평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 어느 한쪽에 치우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경종 1년에 영조가 왕세제에 책봉됩니다. 경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노론은 더 나아가 왕세제가 대리청정하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있는 상황에서 왕세제가 대신 정사를 살피는 거죠. 이때 소론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을 역적으로 몰아서 김창집, 이명 등의 노론 사대신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경종 4년에 죽고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론이 밀었던 영조가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노론이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소론을 공격할 것이 뻔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 초부터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탕평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조 3년 7월 8일 대사원 김시환의 상소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고심하시며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오로지 당습을 타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습을 타파한다라는 게 결국은 당파적 이익에 의한 주장들을 타파한다는 뜻입니다. 영조 21년 9월에 상이 직접 한 말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고심한 것은 전국을 조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조제한다라는 건 조화롭게 국에 간을 맞추는 것처럼 적절히 조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영조 42년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40년 동안 고심한 것은 바로 조제하는 것이었다. 영조의 말을 살펴보면 영조가 이 당쟁을 격화되지 않도록 매우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하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영조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펴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종 때에 역적으로 몰린 노론 대신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한 그때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다시 역적으로 몰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행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영조도 예상할 수 있는 바였기 때문에 영조는 당론이 격화될 조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영조 5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조 5년 8월에 했던 폐합입니다. 폐합에서 합자는 한문인데 영조가 집무하는 공간의 주 출입문을 한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신료들을 접견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고하러 오면 물리치고 국정을 살피지 않는 거죠. 영조 5년 8월 10일 부교리 이종백, 부수찬 이만유 등의 차자에 답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해야 하는지 위에서 기준을 세워서
조정의 분위기를 크게 나아지게 했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자책하면서 신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라면 신하들이 당쟁을 펼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책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영조 13년에 당론이 격해집니다. 그러자 영조가 선택한 것은 각선, 밥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영조 13년 8월 8일 10만에게 쓰게 한 비만기를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신하들이 부영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겼다면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신하는 각각 마음대로 하라. 내가 비록 물러 터졌으나 결단코 오늘날 받은 기롱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오늘날 받은 기롱이라고 하는 건 몇 해 전에 신하들에게 진담으로 다시는 당론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다시 당론을 펼쳤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록 같은 날 기사에는 이런 하교가 있습니다. 정국이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것은 실로 과인이 부덕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부터 시작하여 떨어진 기강을 진작하겠다. 사홍원으로 하여금 감선하게 하라. 원래 감선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흉년 때 그렇게 하는데 임금이 지시를 이렇게 내렸지만 영조는 실제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승정원 일기에 무소거지군이라는 말이 여러 번 쓰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6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다. 자신의 행동에 근거한 바가 없는 인군이라는 뜻인데요.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영조 13년 8월 12일인데요. 상이 이르기를 차후로 만약 또다시 여러 신하에게 속임을 당한다면 무소거지군이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신하들이 다시 나를 속이고 당론을 펼친다면 나 예전에 밥 먹고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임금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이 되고 마는 거다. 반협박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조 15년 때의 일입니다. 이럼에도 당쟁이 끝나지 않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는 직위를 사임하는 사위였습니다. 영조 15년 1월 11일 비만기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즉위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다스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성에 대해 말하면 은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정국에 대해 말하면 명령이 신하들을 복종시키지 못하였으며 기강에 대해 말하면 한심하다고 할 만하고 세도에 대해서 말하면 위태로움이 날로 심해지니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만하다.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만 결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짐을 벗는다 하더라도 짐을 벗는다라는 것은 임금의 직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더라도 어찌 백성들을 소홀히 하겠으며 군국의 기묘한 직무도 어찌 무시하겠는가. 본래 옛날에 전장이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규례에 근거하여 거행하게 하라. 거행하는 일은 선인이 하는, 세자에게 선의하는 그런 거를 거행하라는 거죠. 이거는 영조 16년 5월 25일 기사입니다. 상이 남쪽 겨체 뒤 처마 아래 지위를 깔고 북쪽으로 진전을 향해 부복하고서 눈물을 흘렸다. 진전은 임금의 어진을 모신 전각인데요. 이때 숙종의 어진이 이 전각에 있었습니다. 10만이 일부짖으며 나아가 엎드려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 차마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정국을 조제하지 못하여 저승에 가 성고, 숙종을 가리키죠. 뵐 적에 드릴 말씀이 없을까 두렵다. 오늘 나의 짐을 벗어 원량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였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말외에도 말을 듣지 않자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전이 대전, 영조를 가리키죠. 영조에게 직접 쓴 글로 하교를 합니다. 새 선왕의 혈통이 누구에게 있어? 그런데도 6살박이 월량의 을 믿고 어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오. 이런 하교를 받자 영조가 사회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날 신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속으로 이 뒤로 당습을 부리려는 자가 있으면 그의 임금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노여워서 그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하였다. 경들은 이 점을 이해할 것이다. 내 마음을 어찌 속이겠는가. 그러나 경들에게 속은 적이 많았다. 경들은 하룻밤이 지나면 곧 잊어버린다. 지금 이후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데 또다시 예전처럼 한다면 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이 되게 될 거다. 상소의 경우에 어떤 일 같은 걸 아랠 때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직함을 사직하는 것을 청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일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영조가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신하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 수완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내걸고 신하들을 설득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조가 전국 안정을 얼마나 우선시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국가와 나라를 위한 충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인물의 생생한 면모를 조감할 수가 있습니다.